안녕하세요. 이커머스 기업을 위한 원스톱 통합 솔루션 구축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진행을 맡게 된 SAP 코리아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영입니다. 오늘 웨비나는 온라인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IT 로드맵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 분께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왼쪽에서부터 NH커머스의 김용준 실장님, 중간에 GSITM의 오중구 이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참석하신 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NH커머스의 김용준 실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NH커머스에서 솔루션 사업을 맡고 있는 김용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GSITM에서 클라우드 ERP를 담당하고 있는 모준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는 글로벌 넘버원 ERP 업체인 SAP 코리아에서 중소중견기업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박찬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자사몰과 다양한 쇼핑몰을 이용하시면서 쇼핑몰별로 나누어져 있는 주문, 발송권을 통합해서 관리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영향으로 온라인 비즈니스가 빠르게 성장하여 주문, 물류, 손익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ERP도 함께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으신데요.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이러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참석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사은품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웨비나 진행에 앞서 오늘 발표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이커머스 비즈니스 트렌드 및 효율적인 운영 전략을 제안드리고 다음 세션에서는 이커머스 비즈니스에서 비즈니스 플로우와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Q&A 세션을 통해서 고객들께서 가지고 계신 질문과 그리고 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H커머스의 김용주 실장님 세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커머스의 저희 트렌드에 관련돼서 싱글 채널부터 옴니 채널까지의 이커머스의 트렌드 변화,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코로나 시대 속에서 그렇죠. 기업과 소비자의 변화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커머스 시장 내에서 효율적인 운영 전략은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의 꼭지점을 잡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싱글 채널부터 옴니 채널까지의 이커머스 트렌드 변화. 옴니 채널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또 싱글 채널에 대해서는 좀 못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긴 할 거예요. 그리고 이커머스가 굉장히 급속도로 변화되었는데 이 과정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채널은 저희가 한 점포를 열어서 판매했던 방식이고요. 전통적인 정말 오프라인 그 방식으로 볼 수 있고, 이 방식을 사례로 든다면은 아마 동대문의 밀리올의 APM, 평화시장, 두타 이런 이제 소규모의 점포를 갖고 시작했던 그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시작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 누군가는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시작했더니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여성 의류, 보세 의류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스타일란다 같은 네. 기업들이 완전 1세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렇게 돼서 돈 벌었다는 소문이 이제 조금씩 나면서 이 점포들이 온라인몰들은 다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후죽순 이제 온라인몰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런 온라인몰들이 많아지면서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온라인몰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11번가 지마켓, 인터파크, 옥션 이런 이제 오픈마켓들도 이제 성장이 되고 시작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픈마켓에도 상품을 등록하고 온라인몰에도 상품을 등록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재고라든지 상품 관리가 굉장히 잘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이제 시작했던 게 통합관리 솔루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솔루션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아시다시피 샵링코도 있을 수 있고 사방넷 이런 이제 통합관리 솔루션들이 나오게 되고, 이런 통합관리 솔루션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문에 대한 통합관리는 되지만 상품 관리라든지 온오프 통합이 아직은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아무래도 크로스 채널과 옴니 채널의 중간 경계에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시대가 조금 더 저희한테 좀 더 단기적으로 가속도를 준 거는 맞고요. 지금 단계는 아무래도
옴니 채널로 가기 위한 여정, 네, 커머스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과도기적 시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옴니 채널에 굉장히 기술력으로도 올라가고 인터넷만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쇼핑이 열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상황인데 기술력은 올라갔지만 여기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맞춰야지 이런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설명드릴 사례 네. 중에서도 이제 옴니채널로 가신 고객들이 네, 쇼핑몰을 어떻게 옴니채널을 운영할지, 네. 관리할지에 대한 네. 것도 사례로 설명을 드리는데 네,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아우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국내 사례하고 해외 사례를 조금 스크랩을 해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올리브영의 바로드림 서비스라고 올리브영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프라인에 로컬 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몰도 있는데 온라인몰에서 최근에 단기간 빠른 배송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강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면은 오프라인에서 발송을 하는데 이 오프라인에서 발송하는 게 가장 근거리 있는 배송지에서 발송 처리가 됩니다. 매장 수가 거의 스타벅스와 맞먹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고객들이 여기서 바로 제품을 받아볼 수 있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장점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네. 근거리에서 배송을 받고 또 배송 받았던 상품이 마음에 안 들거나 교환이 필요하거나 반품이 필요할 때는 이 상품을 배송 택배 기사가 수거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직접 가까운 올리브영 매장에 가지고 반품도 가능합니다. 굉장히 편한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된 이런 이제 사례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더플레이스의 원더딜리라는 부분인데 이건 제가 스크랩을 해온 이유는 패션 업계에서도 이제 새벽 배송이 네, 시작이 되고 있고 전날 오후 4시까지만 주문을 하면은 그 다음날 새벽에 제품이 옵니다. 아, 전날에 사서 그 다음날 바로 입어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완전 네. 신박한 네. 패션에서도. 그리고 새벽 이제 이케아 코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내가 직접 상품을 결제하고 그걸 이제 픽업했던 이제 시스템인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의 이제 상황 때문에 이케아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온라인몰을 빠르게 이제 만들어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케아 같은 경우도 재고가 들쭉날쭉하긴 하는데 이케아 이 재고를 통합화하고 멤버십도 통합화해서 밖에서 온라인에서도 이케아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케아가 이제 그 대도시 근방에 있는 이제 그 네. 작은 소도시에 물류비를 절감하고 네. 저렴한 비용의 가구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비즈니스도 확대를 하면서 더 많은 판촉이 일어날 수 있도록 네. 하게 하는 게 이런 이케아 코리아의 옴니채널 네, 전략이거든요. 맞습니다. 최근에 뭐 광주점도 오픈했는데 네. 광주점은 홈 퍼니싱 픽업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서 픽업할 수 있게끔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요. 네. 이케아 코리아 굉장히 옴니 채널로서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장을 선점적으로 다가가고 있네요. 네. 지금 버퍼링 문제가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기술적인 문제가 생겨서 잠시 확인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 예. 웹이나 방송은 네. 그 시장이 변하듯이 저희가 네. 전에는 이런 미팅들도 온라인에서 하지 네. 않았으니까요. 네. 지금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국내 사례까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또 해외 사례를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해외 사례도 2개를 제가 스크랩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2가지 이제 첫 번째 커브사이드 픽업이 도입된 월마트입니다. 뭐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커브사이드 픽업이 뭘까? 그렇죠. 네, 근데 저희 제가 잠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드라이브 스루. 드라이브스루. 네. 스타벅스의 드라이브스루 같은. 다시 굉장히 보시면 여기 인터넷 이슈일 것 같은데 우리는 즐겁네요. 나중에 긴장이 돼서 방송이 조금 네. 이게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차이가 있군요.
있지만 안 나와요. 안 나가요?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시 재개됐나요? 이게 지금 아직 안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네트워크 부하 때문에 잠깐 모딩이 오늘- 시작된 것 같네요. 오늘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네, 버퍼링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됐을까요? 지금 잘 나와요. 아, 지금 잘 나오나요? 시작하나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엄청 열기가 뜨겁네요. 아, 네. 우리끼리. 네,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도 할게요. 네, 커브사이드 픽업이라고 드라이브 스루 같은 약간의 그의 변형된 이제 상황이긴 한데 월마트에서 내가 자동차에서 사전에 이제 구매를 했던 제품에 대해서 네.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그 구매했을 때 저의 뭐 번호판이라든지 이런 걸 인식을 하겠죠. 그쵸? 그래서 해당 그 인식된 차량으로 상품을 갖다 주는. 네, 말 그대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내 상품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커브사이드 픽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마트에서 많이 상용화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국내에서도 과연 도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은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최근에 보면은 주유소라든지 네. 편의점에 대한 지정 장소를 활용해서 네. 커브사이드 픽업을 실현해 보려고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나오고 그럼요. 있습니다. 특이한 경험이겠네요. 네. 약간 이제 아무래도 그 대형마트에 참 가다 보면 그런 뭐랄까 방역이라던가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많이 가지 못했는데 차 안에서 그러니까 네. 개인의 차량 소유 안에서 물건을 받아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장점을 둘 다 가져갈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포라 쉬프트 같은 경우는 해외 같은 경우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배송 거점도 굉장히 길다 보니까 네. 과연 당일 배송이 될까? 이런 이제 우려스러움이 많이 있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세프라 쉬프트의 파트너십으로 당일 배송까지 실행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빠른 배송과 거점에 대한 픽업 이런 것들이 굉장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한국을 빠르게 따라오고 있는 걸로 느껴지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도 온라인의 선도는 한국이 가져가고 있는데 네. 특히 중국도 이제 알리바바 쪽은 굉장히 기술력으로 강한 부분들도 있고요. 네. 아시아권에서는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빠르게 선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기사로 미국이 새벽 배송을 한다는 게 나타난다면 그러면 놀라울 정말 것 놀라울 같습니다. 일이죠. 네, 이제 아무래도 그 대륙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예.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세포라 같은 기업은 약간 한국의 올리브영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될 것 아, 같아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옴니 채널에 대한 이제 방향성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옴니 채널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배송이라든지 픽업, O2O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제 인터넷 시대는 어떤 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옴니 채널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상품과 주문 그리고 회원 이런 부분이 통합 관리될 수 있다는 시스템이 앞으로의 커머스의 방향이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주요 키워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될 것 네, 같네요. 뭐 아파트의 인터폰에서도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네. 냉장고에 붙어 있는 디스플레이에서도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렇죠.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도 내비게이션에서 상품 구매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하게 된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냉장고 앞에서 어떤 재고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주문하고 그런 그렇죠. 거. 네, 생수나 우유 주문하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옴니 채널까지 이커머스의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코로나가 지금 만 2년이 넘어가고 있고 최근에 엔데믹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이 상황에서 과연 기업하고 소비자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먼저 규모로 보면은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이 커머스 시장의 전 세계적인 글로벌 거래액으로 보면은 깜짝 놀라지 마세요. 6,300조라고 합니다. 6,300조. 네. 어마어마하네요. 그 중에 저희 국내 거래 같은 경우는 네.
21년 기준이긴 한데 약 200조, 200조. 200조 가까이 될 걸로 여겨지고요. 매력적인 시장이네요. 네, 그렇죠. 또 저희 국내 요 조그마한 나라에서도 200조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상황이죠. 고무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온라인 거래액은 저희가 볼 때는 25%에서 30% 정도씩 매년마다 성장하고 있다. 그게 더 가시적으로 띄네요. 네, 성장이라는 단어가 네. 이렇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라고 해도 이제 이커머스 시장 꾸준히 성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네. 되게 편하기 때문에 예,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소비자들이 한번 경험하면 또 벗어나기 쉽진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그 과거 한 2년 정도 안에 수많은 기업들이 전통적인 오프라인만 하던 기업들도 그렇죠. 온라인으로 안 가면 안 되겠는데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빠르게 올라왔고요. 저희 같은 플랫폼을 굉장히 많이 찾아주셨어요. 과거에는 뭐 SI라든지 에이전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축하는 업체들도 있었는데 아무래도 수요가 이제 공급보다 넘쳐나다 보니까 플랫폼을 통해서 빠른 일정을 가지고 단기간 내에 저렴한 비용을 활용해서 구축하려고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NHN 커머스의 샷바이라는 플랫폼, 고도무료라는 플랫폼을 통해서도 많이 찾아주셨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 아이맵, 식스샵, 메이크샵, 카페14 이런 이제 굵직한 국내 플랫폼들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는 쇼피파이와 우커머스, 비커머스를 많이 찾아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쇼핑몰의 플랫폼을 보는 시각이 저렴한 비용보다 네. 빠르게 도입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새로운 기술들이 변화되고 있는 거에 네, 대해서 유연성으로 확장할 때 네, 네.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는 거에 기반이 그렇죠. 될 거라는 걸 네. 플랫폼으로 이해되고 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약간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의 경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소규모로 시작을 하시잖아요. 네. 도매에서 떼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자체 개발하신다거나 뭐 운영하는 사람 운영 인력을 이제 채용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게 되게 부담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다 비용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네. 부분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고, 그러면 코로나 시대 안에서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눈여겨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보면은 과거에는 그냥 물건을 구매했던 행위에서 끝났다면은 최근에는 온라인에서도 즐기려고 합니다. 네, 즐기려고 하고 감성적인 부분을 찾아요. 네, 아무래도 인스타그램 이런 SNS 네, 그렇죠. 네, 등장하는 SNS의 영향도 있고, 그렇죠. 최근에 보면은 가상현실 그리고 최근에 뭐 메타커머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 등 이런 가상적인 공간에서 나한테 맞는 제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즐거움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제페토와 BGF 리테일이 연결한 CU 편의점의 가상 공간 그리고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오프라인에서 즐기지만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프로모션을 엮어가지고 가상 공간에서 내가 어떤 쿠폰을 취득해서 그 취득한 쿠폰을 가지고 온라인 매장에서 쓰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직접 매장에서 쓰든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제 시스템도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예. 네, 현대백화점의 오프라인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온라인으로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 있는 매장마다의 디스플레이되어 있는 상품들을 구경을 하고 실제 가상 피트를 해보면서 이게 제품이 이쁜지 안 이쁜지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가상현실도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저 같아도 판교 백화점, 네. 네, 현대백화점 방문해서 네, 네. 가상으로 체험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해보고 싶은 매력적인 체험을 해보고 싶은 상황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AR 정도로 보면은 뷰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찍은 사진으로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는 내 얼굴에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면서 네. 맞는지 안 맞는지도 판단해 그렇죠. 볼 수 있는 이런 체험해 볼 수 있는 커머스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고객에게 편의성도 증대하면서 새로운 경험을 계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재밌을 이렇게 것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아요. 여의도의 더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백화점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온라인으로 옮겨 놓아서 VR, AR로 이렇게 체험을 하게 된다면 약간 그 더현대가 주었던 네. 그런 새로운 경험을 네. 더 충격적으로 줄 수 있을 것 네, 같다는 네. 생각도 드네요. 네, 오프라인의 백화점 같은 경우도
과거 전통적인 과거로 봤을 때는 물건을 그냥 단지 사러 갔어요. 입어보고 착용해보고 그렇죠. 마음에 들면 구매한다. 그런데 아무래도 온라인도 똑같은 정보들이 넘쳐나다 보니까 오프라인도 어떻게 보면은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네. 수많은 재미 공간을 이제 주는 거죠. 저는 현대백화점 갔더니 맛집이 더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맛집을 네. 지하에다가 다 입점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 맛집을 왔다가 또 그게 실질적으로 구매로 또 이어지게 하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전략이 있다고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과 온라인 다 재미를 주는 것 같아요. 예, 요즘에. 서로 재미를 쫓아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이제 소비자의 변화까지 봤는데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유독히 그 한 2년 동안 이 부분에서 필사적으로 노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이제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고요. 역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새벽 배송, 정기 배송 아무래도 경험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거의 필수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흩어져 있는 쇼핑몰들을 하나로 모으는 전략들을 펼치고 있어요. 하나로 모으고 회원도 하나로 모으고 거기에 페이까지 도입을 해서 아무래도 안에서 고객들이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자사해서 볼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그렇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기업에서는 많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아무래도 플랫폼을 제공하는 제공사다 보니까 쇼핑몰을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중에 보면은 새벽 배송, 정기 배송, 라이브 커머스, 정기 구독, 다음으로 보시면 렌탈, AR,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커뮤니티 앱에 쇼핑몰을 들어가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찾고 계시고 두 가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조금 더 유행이 빠르게 시작이 됐는데 요즘에는 상품 옷도 렌탈을 하고 싶어 합니다. 빌려서 입고 싶어.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주 저렴한, 뭐 많이 저렴한 비용은 아니겠죠, 안 되겠죠. 네, 한 고가의 의류 같은 경우에도 렌탈로 구매해서 가볍게 입어볼 수 있게끔 렌탈 구매로 이런 기능을 넣어달라.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골프류 같은 것들이 고가인데 네, 딱 당일날만 입어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네. 경우에 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렌탈, 특히 명품 렌탈도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약간 중고거래 넘어서 렌탈로 가는 뭔가 네, 그런 맞습니다. 비즈니스가 또 새롭게 등장했네요. 네. 예. 그리고 네. 그리고 맞춤형 추천 서비스가 요즘 이제 워낙 이제 많이 찾으세요. 뭐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내 핏, 내 사이즈에 맞게끔 패션부터 뭐 신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펄핏이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신발의 발 사이즈가 그러니까 본인 그 개개인마다 발 사이즈가 굉장히 다양해요. 다르죠. 발볼도 맞아요. 틀리고 발에 대한 그 높이도 발등 틀리고. 높이도 네. 틀리고요. 그래서 이런 발을 한번 내가 사이즈를 찍어 놓으면 이게 데이터화가 돼서 이 데이터에 맞는 신발을 추천해 줍니다. 네. 저 같은 유행도 경우는 맞추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미국에서 이제 직구로 샀다거나 네. 유럽에 샀다거나 그렇죠, 근데 많이 또 하죠. 사이즈가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네, 네. 뭐 실제 반품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는데 네. 이런 펄핏과 같은 서비스를 사용한다면 정말 편리할 것 그럼요. 같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반품률도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렇구나. 네.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저희 쪽으로 기능으로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쇼핑몰의 새로운 트렌드 네. 쫓아가는 작업들도 하시는데 네. 이제 운영하시면서 네. 해당 건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어떻게 임팩트가 주는지에 대한 고민을 네. 이후에 아. 사세 장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커머스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코로나의 상황과 더불어서 기업과 소비자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봤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이제 그 사업을 이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이커머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펼쳐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퀵하게 바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제 제공하는 플랫폼사로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아까처럼 기능을 요구하는 굉장히 니즈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기능들을 과연 플랫폼이 다 담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정말 가벼워야 돼요. 플랫폼이 기능을 담으면 담을수록 이게 차량으로 보면 덤프트럭이 돼요. 그렇죠. 네, 덤프트럭이 되면 성능이 저하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플랫폼은 라이트하고 심플하게 가는 위주로 가고 있고 이 플랫폼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서 그렇죠. API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서 다양한 파트너사들과 연결해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그 역할을 하는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그 방향이 저희가 예, 가고 저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도몰의 표준 API, 즉 시스템을 연결하는 표준 언어 기준으로 붙이니까요, 굉장히 편한 걸 느끼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API가 뭐지? 우리는 필요한 기능들을 어떻게 엮어야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뭔가 매칭해 줄 수 있는 해드림 서비스도 있어서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저희한테 도움을 주시면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쇼핑몰에 관해서 모든 걸 다 해드림이라는 뜻으로 해드림이라고 예. 뭐 하나고. 결혼하려고 준비하면은 네. 웨딩 드레스 뭐 아, 수드메라고 수드메, 하죠. 네. 네. 코디네이터가 붙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이해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단의 플랫폼으로서 최대한 많은 서드 파트 업체들과 잘 심리스하게 연동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최대한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최대한 많은 서비스와 엮어서 옴니 채널을 빠르게 도입하실 수 있게끔 가는 게 저희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커머스의 변화, 네. 그다음에 시장의 변화 추이, 기술적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원스톱이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많이 파는 것들이 원스톱으로 기업에 어떤 임팩트를 주는지에 대한 고민이 꼭 필요할 네. 수밖에 없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프론트엔드가 백엔드, 즉 기업을 운영하는 데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네, 대해서 네, 이후 세션에 좀 더 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약간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네. 있고 소비자들이 이제 초개인화 마케팅 하다 보니 쇼핑몰 운영에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NHN 커머스의 헤드림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쇼핑몰 통합 구축 사례를 살펴보면서 온라인 비즈니스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GSITM의 모준군 이사님께서 사전에 공유해 주신 기업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다양한 산업과 기업에서 EIP와 그리고 NHN의 그런 커머스가 함께 연동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산업은 다르더라도 고민하는 내용이나 그런 비즈니스 플로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성공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이커머스 비즈니스 플로우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GSITM 모준근입니다. 지금 세션에 설명드릴 내용은요. 페이지가 하나 더 넘어갔네요.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주문 재고에 관련된 우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스스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통합 판매라는 용어를 통해서요. 주문이 된 것들이 어떻게 시스템으로 통합되는지, 그다음 해당 내역이 통합 물류를 통해서 배송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그다음에 판매된 내역이 나중에 입금된 내역과 관련된 정산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관련돼서 이커머스 공통 비즈니스 플로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요건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 두 번째 플랫폼 연계는 해당 내역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연계돼서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싱글 URL, 싱글 사인온을 통해서 실제 사용하실 때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션이 끝나고 다음 세션에서는 고객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 비즈니스 플로우예요. 많고 복잡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일 수가 보이는데요? 있습니다. 머리가 아주 지끈지끈하네요. 예, 저희가 고객을 많이 만나봤어요. 여러 가지 도입을 해봤는데요. 이만큼의 디테일한 데 접근을 해야지만 네. 고객이 다양한 시장에 대한 요구를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준비가 돼서 원스톱으로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섹션을 좀 나눠갖고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보실 부분은 통합 판매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외부 쇼핑몰에 대한 주문을 연기해서 일괄로 갖고 옵니다. 두 번째는 자사몰, 고도몰에 주문된 내역을 일괄로 갖고 오고요. 그다음에 O2O, 매장 같은 것들이 매장을 갖고 계실 때 매장의 주문 정보도 같이 취합할 필요가 있어서 세 가지를 다 취합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화, 응대나 여러 가지 해외 바이어, 대량 주문 건들에 대해서 일괄로 엑셀 업로드를 통해서 주문을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 마감하고 나서 주문 한꺼번에 모으는 작업을 가장 퀵하게 해드리고 그때 프로모션이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주문 관리도 해드리고 그다음 해당 주문건들은 재고 연동돼서 팔리는 기준이 재고 기준으로 팔림으로써 고객의 신뢰도 이것들을 내가 정상 주문을 했다라는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들을 통합 판매를 통해서 네.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온오프 통합에 실시간 재고 관리까지 가능한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겠네요. 보셨습니다. 네. 해당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미리 물건을 입고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입고를 할 때는요, 저희가 원재료를 외주초 생산을 하는 경우에 PD를 통해서 입고 네, 관리를 네, 네. 편하게 할 수 필요하죠. 있고요. 네. 그다음 제품을 입고하거나 상품을 입고할 때도 PD를 통해서 유통기한별 생산 재고를 입고합니다. 네, 네. 이게 나중에 설명드릴 유통기한별 재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간의 이동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제가 PDA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가 물류 창고의 현장은 네. 업무적인 복잡성들이 많고 실제로 움직이시는 거기 때문에 네. 편리성을 위해서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PDA 기반으로 수행할 네, 수 네.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아. 있습니다. 스큐가 많고 주문량이 많으면 PD에는 반드시 필수가 돼야겠네요. 그럼요. 예, 예. 거기에 뭐 노트북 들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PD는 필수적이라 할 수 네. 있죠. 손으로 적고 왔다 안 갔다 하기 되죠. 너무 그거는. 힘들거든요. 예, 많은 주문건에 대해서. 두 번째 포인트는 판매 출고입니다. 입고를 통해서 저희가 재고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주문에 따라서 이제 판매 출고를 내보낼 때 택배사에서 운송장 번호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해당 번호를 저희가 주문 번호랑 두 개를 연계시키는 거를 자동으로 해드립니다. 네, 네. 여기에 여기에 많은 수작업 요소, 그다음 정밀이 필요한 부분들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해드리고요. 그래서 물류 배송 제한은 오늘 주문 마감이 된 건들을 배송 대상 볼륨을 확정 짓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배송 대상을 확인하고요.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PD를 통해서 제품을 피킹합니다. 피킹을 할 때 유통기한별로 저희가 정확한 재고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선입 선출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재고를 그대로 PD를 네. 통해서 리딩을 하기 때문에 유통기한별 재고가 확보가 되고요. 나중에 패킹합니다. 운송장 번호에 운송장을 PD로 리딩을 함으로써 출고가 완료가 됩니다. 네, 네. 해당 내역은 ERP에 자동으로 반영돼서요. 실시간 수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정산입니다. 저희가 자사몰에 파는 경우에는 피지사 정산을 자연스럽게 갖고 와서 결제 금액과 입금 내역을 대사하기 쉽습니다. 네, 네. 나아가서 외부몰인 경우에는요, 외부몰 어드민에서 결제된 금액과 실제 입금된 내역 금액의 차이를 볼 네, 수는 네. 있어요. 이 차이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주문 건당 분석해서 네, 네. 어떤 주문이 어떤 날에 외부 쇼핑몰에서 많이 할인이 했는지를 저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들에서 기능적으로 제공해드리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외부 쇼핑몰과 나중에 협상하거나 할인에 대해서 이슈를 제기할 때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해당 내역들은 ERP 자동이 반영이 돼서요, 캐시플로에 관계가 네. 됩니다. 유통의 시작과 끝을 다 통합한 건 예, 그래서 판매, 입고, 출고, 정산 모든 것들을 원스톱으로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어려워 보여요. 복잡하네요. 예.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 비즈니스의 선후관계, 지금 거는 시스템의 선후관계, 내부적인 복잡도입니다. 이 많은 복잡도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커버하고 있어야지만 물류회사, 카드사, 그다음 쇼핑몰, 뭐 전부 다 연계하는 것들이 백조의 발처럼 막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고객분들은요, 사실 싱글 URL, 싱글 사인홈을 사용하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URL 하나로 싱글 로그인만 하시면 모든 기능을 간편하게 즉시 원스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네,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아까 있습니다. 방금 제가 보여드린 그 그림은 이제 백엔드 단이라고 맞습니다. 되고 이건 이제 프론트 단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객들이 보는 화면은 맞습니다. 고객들이 봤을 때 예, 도입하시는 기업에서 직접 바로 사용하실 화면들이 됩니다. 네. 안에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저희 플랫폼을 관리하는 멤버들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네. 내역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게 일반적인 그 통합 판매, 통합 주문, 통합 정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세션은 해당 고객들이 이걸 어떻게 도입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중간 질문들이 좀 올라오고 있으면은요, 저희가 질문은 네. 전체 세션이 이거 끝나면은 다 묶어서 일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버퍼링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질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남겨주신 고객들을 선정을 하여 저희가 세 분에 대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오늘 많은 호응이 있으셔서 5분으로 드리긴 했습니다. 예. 네,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설명드릴 구축 사례는요, 지금 들으시면서 이제 실제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판매하시면서 있는 사례를 대입해 보시면서 아, 우리는 이게 가능한지를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프론트엔드랑 백오피스의 연계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쇼핑몰에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자세히 움직이는지를 사례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고도몰의 주문 내역이 고도몰의 주문 리스트 전체를 다 나타납니다. 이걸 늘 보시고 계신 항목 중에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 외부 쇼핑몰, 다양한 것들을 사방넷 같은 데서 일괄로 묶어서 보실 겁니다. 네, 네. 요거 외에도 매장, 주문 같은 것들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오프라인 매장의 판매 내역도 필요하죠, 반드시. 그렇죠. 네. 그래서 외부몰, 그다음 자사몰, 그다음 오프라인몰을 다 묶어서 자동으로 주문을 한꺼번에 저희가 수집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문 마감된 예정 시간, 예를 네. 들어서 12시로 정의하신 시간에서 5분 안에 해당 주문 내역들이 일괄로 다 모여서 주문 내역들이 다 표시가 되고요. 해당 주문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주문 번호의 운송 정보를 자동으로 매핑시킵니다. 그래서 운송 정보가 저에게 개인정보 보안상 그레이 처리를 했으나 자동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 주문 번호에 대해서 운송장 번호 자동 매핑이 되고요. 해당 내용은 즉시 고도몰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주문을 12시까지 전에 했으면은요,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처리해서 5분에서 10분 후에 운송장 번호가 네. 바로 보시게 됩니다. 해당 기능은 물류 쪽에다 넘겨서 오늘 처리할 물동량에 네. 해당하는 것들이 정보가 넘어가서 빠르게 운송장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고객이 주문 취소하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API를 통해서 빠르게 운송장 전송하는 부분을 볼수 현재 있겠네요. 이미 저희가 시스템 간의 연계, 레디메이드된 시스템으로 원스톱으로 네. 이미 사전에 다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로 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쇼핑몰에 노출되는 건들에 대해서요, 저희가 쇼핑몰은 재고 기준으로 노출되는 게 좋습니다. 쇼핑몰에 판매되는 수량이 저희 입고 출고에 따른 재고 기준으로 쇼핑몰에 노출돼서 고객에 대한 신뢰성 확보, 팔 수 있는 물건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한 것들에서 재고의 연동을 네. 하고 있고요. 요거는 좀 더 뒤에 설명드릴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연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모든 목적들은요, 원스톱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게 고객별, 제품별로 판매 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문 금액이 얼마나 있고요. 네. 더 나아가서 원가, 표준 원가 기준으로 매출 이익이 어디까지 떨어졌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함으로써 방향성을 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 포인트를 네, 보실 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가 되실 것 같아요. 대표님이 늘 좋아하시는 포인트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매출이 얼마인데, 네. 그래서 이익은 얼마인데까지 보시면 네. 되게 즐거워하십니다. 채널별로 다 관리가 되는 이게 부분이 총 채널. 채널별로 원가랑 매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되게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판매 채널별로 세부적으로 볼 수 네. 있고 고객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앞에까지는 일반적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연계 관계를 설명을 드리고 이제 진짜 사례 비사입니다. 화장품을 외주처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연매출액 250억 정도 되는 회사이십니다. 근데 해당 고객사는 PDL 기반으로 물류 관리하는 걸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고객사의 업무 현황은 판매 기준으로는 고도몰을 통해서 B2C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외부몰을 통해서 B2C 판매를 하고 네. 계십니다. 그다음에 해외에 있다가 대량 주문을 통해서 B2B 판매를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 올리브영에 납품을 하시는 회사이십니다. 네, 네, 네. 물류 쪽 기준으로는요. 원부자재를 외주 생산처에다가 생산 입고를 시켜놓고요. 네. 그다음에 생산된 내역을 제품 입고를 받아서 자사 창고에 보관하시고요. 그다음에 쇼핑몰 주문 들어오면은 택배 출고랑 그다음에 B2B에 대한 직배송 출고가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경영 분석은 안타깝게도 엑셀로 수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어. 지표를 찾기가 어려우십니다. 예, 그래서 관리하는 목적이 되게 어려우셔서 저희가 도입하려는 목표에는요. 주문 마감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주문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립해서 업무 표준화, 주문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네. 간략하게 만들어드린 것을 지향 목표를 삼았고요. 세 번째는 프로모션입니다. 프로모션 주문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생산을 할 경우에는 원부자재 수매 그 공급 계획이 굉장히 네, 중요해서 판매 계획과 연동돼서
언제 원부자재를 해서 용기 이런 것들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매 계획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 배송 마감의 절차, 아까 설명드린 운송장모 연동, 피킹, 패킹에 대한 절차 시스템화 표준화 시켰고 해당 업무를 수행할 때 입고 철구를 PD를 통해서 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네. 처리되도록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 얻고 싶은 게요. 유통기한별 실시간 재고를 보고 싶습니다. 이게 팩트일 것 같아요. 예, 이게 가능해? 이게 엑셀로 안 되는데 가능하다면 정말 갖고 싶은 포인트라고 보셨습니다. 아무래도 화장품 저는 잘 몰랐는데 화장품이 이게 또 유통기한이 있더라고요. 네. 이게 뭐 2에서 3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잘못 나가면 고객들 클레임이 들어올 수 그렇죠. 있어서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통기한 지나면 다 폐기해야 돼요. 아, 반품도? 네. 이게 또 피부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또 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맞습니다. 이 고객들 유통기한별 제가 굉장히 중요하셨고요. 그다음 경영 분석 기준은 판매, 채권, 또는 손익 분석을 위한 경영 지표 수립을 해서 우리 회사는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지에 대한 지표들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효과는 판매 기준으로는요, 주문 확정 프로세스를 정립해드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네, 네. 우리는 업무 절차를 어떻게 정립했다. 네. 그다음 나아가서 주문 확정 소요 시간이 기존에 여러 명이 다양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보통 2시간 정도 걸리셨어요. 네, 네. 근데 30분에 체계적으로 선후 절차를 갖고 수행하시게 됩니다. 해당 건들에 대해서는 주문 수집 인원이 감소해요. 이건 단순 작업입니다. 이건 네, 네. 영업사원들이, MD분들이 많이 하실 작업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시스템화되니까 편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되니까 주문이 이후에 늘어나도 인원 변동이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도입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매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매출과 마케팅 쪽에 포인팅을 잡고요. 네, 네. 막 게더링해서 모아서 엑셀 자료 같은 만드는 작업들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네. 해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인건비가 이제 네, 그렇죠.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효율적인 일을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고 쪽입니다. 엑셀로 재고가 관리가 잘 안 돼요. 아, 저희가 안 도입하는 되죠. 기간 동안 고객사의 재고 현황을 계속 확인하려고 노력을 부단히 하고 있는데요. 입출고 재고는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재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입 결과로는요, 유통기한 재고뿐만 아니라 생산 라트별 재고도 보고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실시간 재고를 보고 있고요. 폐기 비용, 고객사는 연간 한 4억 정도 발생하셨어요. 얘를 네. 프로모션 판매를 통해서 플러스 원 프로모션 활동으로 판매하니까 매출 증대도 되고 폐기 비용도 확 낮췄겠네요. 감소하고 네. 엄청난 양쪽에 보고 있었습니다. 1+1 이런 이벤트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외주처 재고 실사에 이 해당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주처에서 생산 입고될 때 원부자재가 자동 차감되면서 외주처 재고까지도 잘 모니터링 할 수 네. 있어서 외주 재고 중요하게 관리하거든요. 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무래도 화장품이 또 이런 상자라든가 포장 용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게 한 군데서 구매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외주처에서 구매를 하다 보니 또 관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예, 그리고 매월 지급하는 그 원가의 95%가 외주처에 지급하는 걸 차지하고 있는데요. 검증 자료를 굉장히 관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검증 자료를 지급 기준을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제공해드리고요. 그다음 외주처별로 손익이 나는지도 보고 싶어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매입값 잘 되는지 협상할 수 있는 기준이 됐습니다. 무상 출고는 화장품 회사는 많이 하시는 주요 판촉 활동. 사은품 같은 거죠? 맞습니다. 샘플. 네. 사은품 샘플 늘 줘야 되는 맞아요. 것들로 보고 이게 있는데 안 주면 안 받으면 또 아까 아쉬운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영향도 분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원가에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영향도 분석 기준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그다음 적자 발생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제공해드렸고, 그다음 무상 출고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언제 무상 출고 어디까지 할 수 있어야 대한 네, 네. 업무 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들을 초석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가 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 분석입니다. 회사 전체 손익 분석만 하셨어요. 매출, 원가, 이익. 근데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기도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경영 지표를 고객별 매출, 원가, 이익을 보실 수 있었고요. 판매 채널, 11번가, 자사몰, 쿠팡 이런 네. 판매 채널, 홈쇼핑 같은 채널별로도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제품별로도 볼 수 있으니까 판매 속성은 이런 것들을 조합합니다. 고객의 특정 제품이 얼마만큼 팔렸는지, 해당 고객은 올리브영의 특정 제품이 얼마만큼 팔렸는지에 대한 매출 이익까지 분석하는 것들 굉장히 의미 있게 네, 생각하셨고요.
일단 원가 구성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상세적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채권 채무를 통해서 자금 운영 계획까지 네. 확인할 수 있어서 회사 운영 자금이 어떻게 관리될지도 네, 네, 확인할 네. 수가 있었습니다. 아, 대표님이 꼭 보셔야 되는 그런 자료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두 번째 사는요, 매출액 한 850억 정도 되는 식자재 상품을 유통하시는 회사세요. 아, N사니까 어딘지 느낌은 오는데요. 네, 식자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그래서 B2B, B2C 쇼핑몰을 동시에 도입하시는 사례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고객사는 뭐 제조사인 N사의 특별 구매 권한을 갖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B2B 고객을 위해서 판매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쇼핑몰을 3개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서 관리에 좀 어려움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다음에 물류는요, 외주 물류업체에다가 일괄로 다 위임을 해줬어요. 네. 그래서 입출고 관리를 하셨고요. 그다음 물류센터가 굉장히 DC, 재고 보유형, 그다음 TC, 재고가 통과하는 네, 형태까지 통과하는. 물류센터를 갖고요. 판매 방식에는 위탁 판매까지 갖고 계셨습니다. 해당 실제 물류가 움직이는 건 대한통을 통해서요, 직배송, 네. 택배송을 다 관리하셨고요. 이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경영분석은 영림원을 더존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실제 재무제표는 이 어카운트에 등록해서 약식으로 간단하게 파악하고 있는 네, 상태였습니다. 네, 도입 목표는요, B2B 외에 B2C 쇼핑몰 오픈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B2B와 B2C 다. 예, 동시에 오픈하시는 거를 그래서 고도몰을 통해서 B2B, B2C 쇼핑몰을 리뉴얼해서 오픈하셨습니다. 쇼핑몰을 일원화 관리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관리를 네. 명확하게 하실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상품이 등록되는 데 있어서 이제 B2B, B2C 외부물까지 상품을 관리하는데 집중화돼서 한 군데서 상품이 노출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배송 사고가 전에 많이 있으셨어요. 거의 획기적으로 거의 0에 가깝게 줄으셨고요. 그다음에 배송 업무 기준도 이거에 따라서 맞춰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물류센터가 이전을 하고 계셨는데 물류센터가 이전하면서도 시스템이 네. 안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마련됐습니다. 그 경영지표는 아까 화장품 회사, B사의 사례처럼 필수로 제공해드리고 네, 있었습니다. 판매 쪽에서 도입 효과를 보게 되면은요, 쇼핑몰 오픈하고 통합 관리하고 판매 방식 일원하고 수작업 주문 통합하고. 그래서 이게 저희가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의 통합 판매에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입니다. 네, 빠르게 전부 다 뭐 한꺼번에 보실 수 있고, 네. 그다음 여러 가지를 일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포인트고요. 수작업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 맞습니다. 수작업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네,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송 프로세스입니다. 배송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을 물류센터를 복수계로 네, 늘렸지만은 프로세스는 거꾸로 단일화시켰습니다. 이게 여러 개 물류센터가 늘어나도 쉽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물류센터 간의 이동도 하세요. 네. 배송 관리 하시고요. 그다음 배송 정보, 운송장 번호가 자동으로 연계되는 거, 기본적인 효과를 다 누릴 수가 있으셨습니다. 페이지가 한 넘어갔다. 번 더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경영 분석은 제가 잘 기억 못하네요. 경영 분석은요, 경영 분석자를 통합하고 고객별, 판매 유형별로 가격 정책까지 더 나아가서 볼 수 있어요. 손익 분석을 하시니까요, 가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고객한테 제공해야 될지 보실 수가 있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 사례, 오토 쇼핑몰 도입 사례입니다. D사이고요. 제조 매출액이 한 34조 정도 되는 메이저 엄청 규모가 회사세요. 큰 회사네요. 이게 약간 옴니에 약간 근접하는 걸로 볼 수 맞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옴니 채널에 해당하는 대표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식자재 마트가 있으셨는데 온라인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사의 업무 현황은 판매 쪽으로는요. 기존에 OMS라고 주문을 모아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딱 네. 거기까지였어요. 원스톱 서비스까지는 안 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네. 대해서 개선을 필요하셨고요. 그다음에 식품 제조사의 제품 판매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 고도몰을 통해서 B2B, B2C 판매하고 계셨고요. 11번가 B2C 판매하셨고요. 전화주문 대량 판매하셨고요. 그다음 기존에 SAP S4를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이에요. 근데 그것들 연속적인 사용이 필요하셨고요. 물류 쪽에서는요, 제조물류센터랑 유통물류센터가 네. 혼재돼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네. 근데 그거를 대규모 WMS 시스템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여기에 연계가 필요했습니다. 고객들이 좀 원하시는 바가요.
주문 수집 프로세스 일어나 이거 네. 꼭 갖고 싶은 포인트예요. 주문이 복잡하게 담당들이 영업의 복잡성이 바뀌더라도 프로세스는 단일하게 일어나고 싶어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하루 2번 주문 마감을 하고 싶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새벽 6시에 주문 마감된 건이 물류센터 7시에 바로 전달이 돼서 물류센터 출발할 수 있는 상태가 네, 네. 됐습니다. 당일 바로 배송될 수 있게. 예, 그래서 네. 주문 마감 후에 1시간 안에 물류센터에 전동이 돼요. 네. 그럼 마감 시간만 조절하면은 언제든지 배송이 출발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새벽 그 배송이 가능하게 되는 시스템. 맞습니다. 새벽 주문, 새벽 배송이 가능한 게 시스템적으로 제공이 네, 됩니다. 네, 네. 그다음에 당연히 SAP S4 연동을 통한 작업은 수행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실제 저희가 결품이 종종 발생해요. 이 해당 고객이 아무리 열심히 잘 노출시켜도 재고 현황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품에 대해서 재배송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지 그다음 포장 박스라 그래서 저희가 택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포장 박스가 잘 관리돼야 되는데 이거 수작업으로 관리하고 있어요. 굉장히 네, 네. 어려운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정리해드렸고요. 운송장 번호 연동은 꼭 필요한 네, 필수 그렇죠.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존 WM 시스템에 연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제가 3가지 포인트 남았습니다. 판매 쪽에서는요. 주문 소요 취합 시간 감축, 그다음에 결품 감축을 통해서요.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관리를 동시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양쪽에 판매되는 것도 관리하고 다 있고요. 재고도 다 통합 관리가 되는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주문 자동 취합 등록. 그다음에 결품이 발생했을 때 원인 파악을 할 수 있는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네. 고객은 되도록이면 적기에 빠른 시간에 납품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배송 쪽입니다. 송장 수기 등록하고 있고요. 근데 특징적인 게요. 저희가 하루 3번 네. 빠르게 운송장번 노출함으로써 고객의 주문 취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약간 그 운송장 번호가 나와야 고객들이 약간 취소를 잘 안 하시는 거예요. 하기 어렵죠. 배송 출발했구나. 그렇죠. 네. 떴구나 합니다. 예. 그다음 송장 발행 예정 정보, 포장 박스를 저희가 사전에 세팅된 걸 통해서 주문 내역을 쳐다보고서 냉장, 냉동, 신선, 그다음에 단독 상품, 휴지 같은 단독 상품을 분리해서 운송장 번호를 분리해서 제공해드림으로써 네, 네. 물류센터 업무 효율성을 개선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옴니채널의 중요한 매장 배송, 픽업 배송도 당연히 프로포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재고 쪽에서는요, 실시간 재고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고를 얼마만큼 노출시킬지, 그다음에 특정 재고를 고정적으로 노출시킬지 채널별로 나눠서 관리할 수 있었고요. 재고 부족할 때는 쇼핑몰에 상품 준비 중으로 자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서 상품이 준비되고 있구나를 네,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단종 정보는 실제 제품 단종이 된 경우에는 네. 비노출을 통해서 고객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CS 환경을 줄이고 있고 그렇죠. 클레임에 대한 어쨌든 CS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전체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네. 예. 지금부터는 Q&A 세션 네.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일단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이렇게 실시간 채팅장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대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시간 질의응답 및 고객을 만나며 들었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을 몇 가지 선택을 해서 한번 대답할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네. 예. 일단 NHN 커머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제 쇼핑몰 플랫폼이 네.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고도몰이라는 플랫폼하고 네. 샷바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네. 고도몰은 좀 오래된 이제 플랫폼이긴 하고 어쨌든 기존의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샷바이라는 플랫폼이 2가지 플랫폼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고객이 그 요구사항을 받아서 저희가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드리고 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쇼핑몰 실제 도입을 하실 때 뭐 기간이라던가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그건 케이스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해요. 네네. 지금처럼 중견 기업일 경우에는 네. 그 최대한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보고 거기에 적합한 그리고 지금처럼 외부 시스템과 연계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해야 되기 영업 때문에 환경이 다 네, 여러 가지 케이스마다 있습니다. 굉장히 다르기는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고객이 픽만 해주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적합하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바로 나이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실시간 그 질문으로 들어온 것 중에 그 GS 아이템 쪽과 관련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주문 꼬봉님께서 이제 유스트라 비지 플러스를 어느 정도까지 커스터마이징 될까요? 라고 비용도 많이 발생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희 플랫폼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의 목표는요. 고도몰과 그다음에 저희 유스트라 비즈 플러스의 내부 플랫폼과 셉을 자연스럽게 연계시켜 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확장 범위는 저희가 B2B 고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것들이 다 커스터마이징은 가능하나 네. 저희는 가능하면은 플랫폼 안에서 네. 모든 기능을 다 커버하고 있다고 의도하고 싶고요. 네. 그다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요청하시는 것들은 네. 다 커스터마이징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AP ERP로 옮기시면서 많은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다는 네,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질문을 몇 가지 좀 활용해 보면 정미듬님께서 제조부터 판매까지 하는 기업은 기존의 ERP를 솔루션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어려울 것 같은데 잘 된 사례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 주셨어요. 네. 저희가 늘 도입하시는 고객 중에서요. 네. 제조회사는 기본적으로 ERP, 특히 SAP를 많이 선호하십니다. 네. 거기다 쇼핑몰까지 갖고 계실 때는 이 원스톱 서비스는 더더욱 더 매력적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ERP 이전에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요. SAP ERP에 대한 강력한 기능, 네. 그다음 고도몰의 쇼핑몰에 대한 이 강력한 기능을 원스톱을 빠르게 명확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 사례는 해당 업종의 유형을 보면요, 제가 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마다 다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탈바꿈할 수 있게끔 네. 도움을 줄 수 예, 있다는 B2B를 지향하고 B2B 고객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요.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다 가능할 거라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질문을 한 2가지 정도만 받고 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리나 리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원스톱 통합 솔루션은 3PL인지 4PL인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최신 트렌드니까 4PL을 지향하시는지 궁금하다고 남겨주셨는데요.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클라우드에다 인베드 되어 있습니다. 그 네네.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고객들이 싱글 UR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의도하고 있는 바는요, 고객이 시스템 자체 안에 네네. 3PL과 4PL을 고민하시는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 고객은 빠르게 클라우드에 네. 시장의 변화, 기술의 변화, 네. 그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자연스럽게 쓰실 수가 있는 것들이고요. 네, 네. 그것들이 저희 시스템을 관리하는 플랫폼에 네. 관리자들이 수행하는 것들을 고객은 쉽게 원하는 비즈니스 목적을 따라가시는 걸 지향하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3PL이냐 4PL이냐 이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군요. 나중에 기술이 더 바뀌었을 때도 저희는 항상 거기 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클라우드 인터페이스로 플랫폼은 연동되고 네. 다 제공을 해드리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우선 시간 관계상 저희가 더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그 설문조사 링크에다가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과 함께 이렇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 배포도 네, 맞습니다. 아마 백엔드 쪽에 네. 이런 이제 자료는 되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발표 자료 전달을 위해서 설문조사 꼭 남겨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이벤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설문조사 그리고 사후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고객 3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고객분들에게 원래는 베스킨라빈스 싱글 레귤러 아이스크림 3개였는데 5개로 또 그랬어. 네, 많은 열기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NHN 커머스와 GS 아이템, SAP 솔루션에 대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신 고객분 10분을 선정하여 도미노 피자 기프티콘을 제공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HN 커머스 쪽에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100만 원어치의 운영비를 저희가 운영비. 솔루션 비용이라든지 네. 그리고 GS 아이템에서는 저희는요 그 라이센스 비용의 10%에 대해서 할인을 해드릴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당연히요. 예. 네, 그 많은 이벤트 상품이 있기 때문에 설문조사 링크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